도 있을 거고 뭐 별 감흥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나 잡지 말고 필기랑 나 잡히게 돼. 5에다 체크하면 돼. 5에다가 화면 끝 놔두면 1좀 잡힐 거 아니야. 그쵸? 여기다가 왼쪽 끝 놔두면 오른쪽 끝 여기까지 올 거라고. 맞죠? 일단은 이게 2일 EBS 지문인데 2일 수능 연계가 됐고요. 그냥 연계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걸 딱 봤을 때 연계인지 아는 사람도 되게 용하고 대단한 건데 이게 지금 GPU랑 CPU 지문으로 연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 지문의 포태는 10%도 못 쓴 지문이에요, 사실은. 90% 남았어요, 지금. 근데 이 지문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그냥 나는 웃겨서 한 10년 전쯤인가? 이 썰은 풀어도 돼. 이 썰 좀 풀게요. 내가 썰 풀려고 그러는데, 내가 저번 주에 약간 미안해. 실수 존나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가로수길에 있는 그 가 연구소 얘기를 해버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레인보우라는 아이돌 알아요? 미안해. 레인보우라고 한 10년 전쯤 아이돌이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제 수강생이었어. 이거랑은 별개로, 맞아요. 진짜 수강생 있어요. 이거랑은 별개로, 거기에 지숙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컴공 출신의 이두희라고 있어요. 이제 그 이두희라는 분이 저랑 동갑인가 그럴 거야. 두 분이 결혼을 했어. 막 예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그냥 얘기할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위험한 얘기 안 할 거야.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이제 그 코딩 교육 단체를 일기로 만들었었고, 그때 이제 들어갔었던 멤버가 되게 재밌었던 멤버였거든요. 일단 내가 포함된 거 자체가 되게 재밌죠. 내가 포함돼 있었어요. 되게 재밌게 이제 코딩 교육을 하면서, 배우면서 거의 한 10년도 다 된 것 같다. 근데 그때 해시 코드가 나왔거든? 이게 3주 차에 나왔는데, 다 서울대생이야. 경제학과, 뭐, 경영학과, 뭐 그냥 공대. 컴공인 애들은 그냥 좀 도와주러 왔고, 뭐, 미대, 뭐, 음대. 다 있었어, 애들이 막. 되게 재밌게 이제 하고 있었지. 근데 해시 코드가 나왔잖아. 진짜 개웃겼어. 서울대생이잖아. 저걸 이해하는 애가 30%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4주차에 애들이 10%가 나갔어. 이 해시코드라는 개념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 뒤로 몇 년 있다가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뭐 정부 방침이 나오고, 이게 아예 코딩으로 원사이드가 확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오늘 할 얘기 너무 많아갖고 다 써버렸네.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대잖아요. 20대도 있을 거고, 20대한테 앞으로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1등이 공무원이에요. 20%가. 그리고 2등 뭐 20%가 그래, 아무튼. 근데 뻔할 거야, 어차피. 뭐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뻔할 거야. 그리고 절반이 문과고 전반이 이과잖아. 그러니까 문과생들, 문과생들 절반한테 물어봤어. 코딩을 배울 거냐? 물어봤더니 60%가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고 싶다. 20%가 이미 배우고 있다야. 존나 웃기지 않냐? 문과의 80%는 이미 코딩을 하려고 하고 있어. 또는 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산업 구조가 아예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야, 생각을 해봐. 조선시대잖아. 80%가 농사를 지어야 돼. 맞죠? 그러니까 그때 과거 시험 치는 애들은 10%도 안 돼. 인구에. 뭐 쳐서 뭐 할 거야? 집에서 논어 읽고 있으면 뭐 쌀 나옵니까? 뭐 돈 나와요? 농사는 지어야지. 그 시절엔 그랬던 거야. 지금 이 시대는 완전 바뀐 거라고. 야, 6.25 때야. 뭐 해야 되겠어? 군인 해야지. 예를 들면. 산업혁명 때야. 공장 노동자를 했겠죠. 지금 이 시대는 코딩 IT야. 그래서 문과는 일단 끝났어, 진짜로. 왜냐하면 문과는 일단 뽑는 직렬 직군이 없어요. 그나마 뽑는 직렬 직군이 상경계열 출신을 은행권에서 뽑았는데, 이제는 은행을 다 줄여요, 지금. 봐봐, 너희 올해 1년 동안 은행 간 적 있냐? 카뱅이 있는데, 토스가 있는데, 아무도 안 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코딩을 할 줄 아는 애를 뽑아. 그래야 일이 돌아가거든. 그래서 아예 그렇게 바뀌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봐봐. 당장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이 5단락의 셔플링의 세시 코드를 128을 부여했을 때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0이니까 리듀스 태스크 0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5페이지 딱 그림 보면은 다 동그라미 다에 리듀스 태스크
제로가 있고 reduce task 1이 있잖아. 이것 좀 안 이상하니? 여러분 숫자를 셀 때 우리 어떻게 세니? 1, 2, 3, 4로 세니? 0, 1, 2, 3, 4로 세니? 당연히 1부터 세잖아. 컴퓨터 언어는 0부터 세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숫자를 항상 0부터 찍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약간 사고체계가 다른 거야. 언어가 다르잖아. 컴퓨터가 쓰는 언어와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10진법 체계를 쓰지만 우리는 1부터 찍어. 컴퓨터는 0부터 찍어. 맞잖아. 10진법의 시작이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첫 줄이 항상 0이라고 되어 있어. 코딩을 해보면.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사고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봐, 여러분. 지금 예시로 나온 지문이 얘야. 근데 이 문장도 맥락에 따라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신텍스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겠죠. 예를 들면 철학자들이 보면은 사자가 소를 먹는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할 거야. 맞죠? 그런데 국어 교육자들은 얘를 보고 빅데이터 시대라는 게 오잖아. 이게 사실 내 졸업 논문 주제였거든요. 교수님이 되게 흥미로워해가지고 얘기를 좀 하셨어, 나랑. 근데 국어 교육자들은 코딩? 국어 교육이 어떻게 써먹지? 단어의 빈도수를 체크하는 데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중요하겠죠? 당연하잖아. 국어를 연구하는데, 언어를 연구하는데 어떤 단어가 얼마나 쓰이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렇게 했어. 이것도 되게 선진적 방법이야. 언어학자들, 관사, 명사, 동사, 빈도는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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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명사는 빈도 2번. 이렇게 했어. 보이죠? 표 처리했다고. 엑셀이야, 엑셀. 이것 자체도 혁신이야. 왜? 자, 상상을 해봐요. 이 느낌이 딱 왔어. 여러분, 여기는요, 구한말의 서당입니다, 서당. 여러분, 서당이에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흰색의 저고리. 조선의 전통 복식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분은 회초리를 들고 있는 훈장님이고 저렇게 수업 시간에 말 안 듣고 이상한 짓을 하는 학생들을 불러다가 때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거라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니까. 근데 참 운이 좋게도 여러분 앞에는 그 시절에 노란 머리에 푸른 눈의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한테 주어진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훈장님한테 하늘천 따지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서구식 신식 문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잘 잡아야 된다니까. 근데 엿다 대놓고 노노맹지하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고요? 줄글로 좀 줄글은 기본이라니까. 제발 좀.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선생님 일단 안 읽혀요.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봐봐. 지금 이걸 다 읽으면 뭐 할래? 이해가 돼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당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아예 모르겠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초등학생만 돼도 이 정도는 다 알아.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봐봐. 빅데이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코딩을 짜려고 할 거야. 코드를 짜려고 할 거야. 국어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코딩을 짤 수 있어. 그러면 단어 빈도수 바로 조사할 수 있니? 네? 좀 기다리세요. 코딩 1시간만 짤게요. 자, 넣어보세요. 5초면 다 나와, 빈도가.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 일일이 셌다니까. 그런데 잘 봐. 옛날에는 줄글로 눈으로 봤을 거 아니야. 근데 표라는 정보 처리 도구도 되게 혁신적인 거야. 우리는 당연하게 쓰지만. 좌표계는 인류 역사에 누가 처음 만들었어? 데카르트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좌표란 게 없어. 좌표가 왜 중요하냐고요? 두 개의 데이터 값이 있잖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해 준 거라고요. 표도 마찬가지야. 즉, 아예 사고 차원이 달라진다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하고 있냐면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지문.
음, 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과연 사고력이니? 도대체 이 시대에 이걸 해가지고 무슨 능력이 생겨요? 이건 이미 끝났다니까? 제발 서당에서 배웠던 것 좀 까먹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는 그래도 우리 전통을 지키겠습니다. 지키십시오. 저희 청학동 가서 많이 지키는 분 많아. 비꼬는 거 아니야. 같이 있다니까? 하세요. 그게 자기 인생이면. 근데 이 시대에 적응할 거야? 정신 좀 차려야 돼, 제발. 잘 봐요. 옛날에는 하나씩 손으로 셌어. 근데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나옴으로써 얘를 코드 몇 줄만 짜면요. 빈도수가 다 나와. 옛날에 사람 손으로 하나씩 세가지고 이렇게 했어. 틀리겠죠. 왜? 사람 실수라니까. 숫자를 세다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단어를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런 거 일절 없어요. 작동 못하면 오류가 뜨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2일 수능에서는 이 지문을 삼축하고 있는 걸 10%밖에 못 다뤄요. 그게 뭐냐면 CPU, GPU인데 이거야. 과거는 CPU야.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의 가장 처리를 잘하는 CPU가 처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싱글 코어니 듀얼 코어니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 코어가 처리자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보가 엄청 많지는 않아. 좀 난이도 있는 정보일 수는 있어. 그걸 혼자서 잘 처리하면 돼. 그게 CPU였던 거예요. 그런데 빅데이터 시대야. 어려운 정보는 아니야. 왜? 단순한 정보들의 파편이야. 그걸 잘 처리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100개 정보를 한 놈한테 주는 것보다 100개 정보를 10놈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빠르게 처리가 되겠죠. GPU는 10명이 아니야. 100명이야, 100명. 이해됐어요? 10,000개 정보를 듀얼 코어가 처리하는 것보다요. 10,000개의 정보를 좀 덜 떨어졌지만 100개, 200개의 GPU 코어 하나하나들이 병렬 처리하는 게 훨씬 빠르고 유의미한 결과값을 내는 거야. 그런 시대로 바뀐 거야. 즉 무슨 얘기예요? 정보 처리 메커니즘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기존에 이런 식의 정보 처리를 했던 거야. 이미 종말이에요. 종말이라고. 물론 남아는 있지. 야, 아직도 공장에서 프레스 찍는 노동자들 남아있어. 제발 좀, 나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우리가 아직도 산업공상이라는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 7등급, 8등급은 용접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난 진짜 그건 개 병신 같은 생각이라 들어. 왜냐하면 비하의 비하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 머리가 좀 딸리잖아. 기술 배우지 마세요. 제발. 사고 나요. 사고 나면 사람 죽습니다. 몸이 다치고요. 야, 생각을 해봐. 프레스를 찍을 거야. 집어넣고 손을 뺀 다음에 내려야 돼. 근데 약간 애가 좀 띨빵한 애들은 집어넣고 손을 넣은 상태에서 눌러. 그럼 손 날아가. 사람 죽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오히려 멍청하잖아요. 몸쓴 일을 하다가 죽는다니까. 외국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오히려 배관공들이 머리가 되게 똑똑한 애들이 배관공을 해. 눈에 안 보이잖아. 다 깔 거야. 오히려 걔네들이 훨씬 더 어지간한 수학하는 애들보다 공간지각 능력이 좋은 애들이 많아.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고 차원이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이 시절 관습이 아직도 머물러 있어. 아직도 이루고 있어. 줄글로만 정보 처리하고 선제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 OX만 하려고 해. 그게 아니라고요. 아직도 하나를 골똘하게 처리하려고 그래. 아니라니까. 그거 잘해봐야 여러분 조선시대 가서 장원급제밖에 없어. 최고가. 타임머신부터 개발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시대예요. 아예 정보 처리의 메커니즘과 개념이 달라져 버렸단 말이야. 사고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근데 사고 차원이 달라지는 건요 굉장히 불연속적인 경험이에요. 연속적일 수가 없어. 내 인생 얘기 나중에 해줄 건데 내 경험도 그렇고 내가 그 당시에 내 주변에 진짜 공부를 잘했던 애들, 그 이후로도 봤었던 공부를 잘했던 애들, 재중반을 하면서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잘했던 애들을 수도 없이 봤을 거 아니야. 다 동일해. 성적이 올라간 애들은 100% 불연속적이야. 100%야 그거는. 물론 통계니까 예외 1, 2%, 3%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는 자세하게 연구가 안 됐다고 난 가설이야. 보통은 다 불연속적이에요. 다시. 그럼 이 지문은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어떤 사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역법도 하나의 사고 방법이죠.
귀납법도 하나의 사고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도 빅데이터를 처리한 하나의 사고방법인 거야. 교과서적인. 잘 들어. 문과는 없어졌다. 문과의 80%는 코딩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어. 그런데 해시코드에서 막혀봐. 서울대생들 이해를 못해. 근데 그게 8년 전이었어. 나도 뭔 소리지? 솔직히 말하면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굉장히 웃긴 게 최근 5년 사이 바뀌는 흐름을 타고 평가원 지문들을 평가원 교수님한테 배운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때때로 어쩌다 한 번씩 찬스를 써서 여쭤보니까 정확하게 알겠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 너흰 지금 서당이야. 댕기머리 따고 있는 거라고. 니네 눈앞에는 너희들은 조선의 국운을 걸고 너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걸고 지금 사고를 온전히 뜯어 고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 자리에서 고쳐 가셔야지. 맨날 보면은 지 얘기를 해. 알겠다고. 그건 네 얘기라고. 잘 따라오세요. 자, 이 지문은 파이널 때 우리가 다루기에 많이 지문이 없는데 너무 좋아요. 첫 번째는 구조가 너무 깔끔하게 진짜 수능 수준으로 군더더기 없이 잘 나왔어. 두 번째, 내용은 기출을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잖아. 얘는 진짜 향후 5년간 그냥 항상 탑티어야. 이 지문은 무조건 출제 가능성이 1등이야. 일단 작년 수능 때 GPU, CPU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져다 썼어.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컴퓨터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한다든지 빅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교과서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든 생존 상식이라니까. 우리가 경제 지표들을 못 읽고 흐름을 못 읽으면 코인에다 때려박고 인생 뒤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만들어줄 수 있게 해줄 거라고, 기술적으로. 자, 1단락에서 뭐 여러 말이 많은데 결국엔 빅데이터 어떻게 처리할까 한 거야. 그러면서 주제를 좁혀요. 뭐라고? 맵 리듀스라고. 처음 들어. 근데 처리가 안 돼. 왜? 자, 2단락 첫 줄에 맵 리듀스에 대한 정의라거든요. 물어볼게. 클러스터란 단어 뜻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누가 있어? 없어요. 아신다 그랬으니까 대답해봐요. 치킨 사드입니다. 치킨. 뭐라고? 빅데이터 정보 처리에 있어서 맵리듀스라는 방법을 쓰는데 맵리듀스가 뭐라고 정의되는데 보라니까 2단락 첫 줄에 클러스터라는 단어가 나와.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클러스터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은 뒤쪽에도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오냐? 주석인가? 안 나오잖아. 그쵸? 처리가 돼 그럼? 안 돼야 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리가 안 되는 정보는 처리하지 말라고 의도하고 냈거나 뒤쪽에서 주제면은 덧붙여가지고 처리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처리하지 마. 구조로 처리하면 처리가 되는 거야 얘는. 이해됐어? 그래서 일단 넘어갔어. 넘어갔더니 도대체 웹리듀스가 뭐지? 근데 2단락 보니까요 3번을 반복해. 병렬 처리, 병렬 처리, 병렬 처리. 아, 병렬 처리하나 보구나, 정보를. 아,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처리하나 보구나. 아, 우리 조상님들이 참 똑똑하셨구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구나. 아, 진짜. 그거네. 좋아. 그러면 구체적인 원리는 뭔데? 아, 이런 과정을 거치나 보구나. 분할하고 매핑하고 셔플링하고 리듀싱 하나 보구나. 3단락 끝에 하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병렬 처리인데 병렬, 분할, 처리는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처리인가 보네. 근데 매핑, 셔플링, 리듀싱 뭔지 모르겠어요. 리듀스 줄인다? 뭘 줄인다? 셔플이 섞는다? 셔플 댄스? 매핑?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니? 주제인데 뒤쪽에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모른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왜? 서당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아, 제발 좀. 제발 좀요. 제발 좀.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서 4단락으로 와가지고 봤더니 1단계, 2단계 설명을 해줘요. 1단계는 뭐래? 말 그대로 분할이야. 빅데이터 엄청 오면은 배포를 해준대. 분할했네. 봐봐. 패러프레이즈 했잖아. 분할한다, 나눈다, 배포한다. 그래? 그럼 2단계 뭐 할 단계야? 매핑이네. 매핑이 뭐지? 정의도 나왔고 원리도 나왔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하라고 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뭘 준 거야? 예시를 줬어. 그래서 예를 줬어. 얘들아, the lion ate the cow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빈도를 한번 조사 한번 해볼게. 아, 물론 세는 게 빠르지. 물론 세는 게 존나 빠르죠. 좋아. 이게 한 10억 줄 정도 있다고 쳐봐. 네 평생에도 못 세. 그래서 코드를 짜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 빈도 처리할 거야? 자, 먼저 매핑이란 걸 할게. 뭐라 나왔는데 씨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알겠어 얘들아. 예시에서 설명해 줄게.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거야. 어떤 애가 그래. 야, 이노야, 놀이 뭐냐? 그거 설명하고 있을래? 야, 일로 와. PC방 가. 놀 옆에서 해. 30분 보게 해. 이게 놀이야. 그게 놀이야. 그게 놀에 대한 설명이야. 똑같아. 매핑이 뭐예요? 일로 와. 자, 봐. 이게 매핑이야. 됐죠? 그럼 봐. 우리는 뭐로 이해했어? 예시로 이해했잖아. 그래서 특이하게 얘는 예시가 정보가치가 개떡상인 거야. 왜? 이 예시로 계속 설명을 해가잖아. 두 번째. 세 번째. 셔플링이 뭔데요? 뭐라고 정의하고 원리 설명하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돼. 근데 예시는 알겠어. 왜? 더컴마일 하나, 더컴마일 두 개가 있는데 더라고 키가 같은 놈들을 모아가지고 1,1이라고 써주겠대. 봐. 예시로 이해하는 거야. 좋아. 그럼 끝났어? 아니. 여기다가 구분을 하려고 해시코드를 써준대. 이제 멘탈 터져. 그러지 않아도 돼. 여기 인스타 계정 없는 사람 손 칭찬합니다. 넌 있잖아 이 새끼야. 하여튼 관종이야. 삼수행이니까 이해합니다. 제가 삼수행이니까 항상 이해하고 있어요. 뭔 짓을 해서. 오늘도 내가 수업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괜히 저 앞문을 잠궈. 나 못 들어오게. 이게 삼수행들의 어떤 그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삼수행 있으면은 쟤는 왜 저럴까? 뭐라고 하지 말고 아, 삼수행이니까 라고 하면서 이해해 봅시다 우리. 자, 다시 128일 해시코드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 나누겠대.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얘 때문이야. 그럼 꼭 그래. 나 이거 몰라도 이해했는데. 병신아, 그건 네가 초인지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란다.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었냐면 수의 분류라는 걸 배워요. 아씨, 모르는 척 하지 마. 짝수 홀수 모르는 사람은 손 봐, 힘들잖아. 이 삼수행 병이라니까. 여러분 제발 삼수하지 마세요. 저렇게 됩니다. 짝수 홀수 손들어. 뭔 소리야. 자, 짝수 혹은 홀수를 모른다 손들라 그랬는데 삼수행만 손들었네. 알겠습니다. 한 2년 뒤에 대학 가시겠네요. 자, 짝수 또는 홀수라고 수를 분류하잖아. 어떻게 분류한 거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 그럼 애들이 꼭 물어봐. 선생님이 0을 어떻게 나눠요? 알겠고 수를 분류하는 거야. 어떻게? 얘네들 할 건 자연수야. 아, 선생님 0은요? 알겠어. 그럼 정수라고도 할 수 있어. 어쨌든 이렇게 수들을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분류한 거야? 해시코드가 짝수냐 홀수냐로 분류한 거야. 2로 나눴을 때 떨어지죠. 나머지 0이죠. 그러면 리듀스 태스크 0에 보내고요. 1이 남으면 1로 보내겠대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시로 잡아가야 돼. 예시로. 이 지문은. 왜? 예시로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 아, 거짓말 하지 마. 나 코딩 좀 해. 이거 이해 되게 쓴 글이 아니야. 예시로 이해하라고 쓴 글이야. 그리고 이거 내 장담하는데 서울대생들 갖다 줘도 이해 못해. 아, 이미 10년 전에 겪었는데 뭐 요즘 서울대생들은 코딩 배우면 모르겠다. 그럴 수가 없어. 핵심 교양 같은 서울대 공통교양에 코딩 과목 없는 이상 절대 몰라 이거. 너희도 솔직히 몰랐는데. 물론 내 제자들은 알 수 있죠. 계속 봐 다시.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뭐 한대? 리듀스 태스크에서 어떤 작업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어. 근데 이 자체가 빈도잖아. 이 빈도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괄호 안인 일들을 다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하는 게 리듀싱인가 보구나. 끝. 이 지문, 이런 지문이에요. 근데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2단락 첫 줄 중요한 건 맞아. 근데 클러스터란 단어에다가 빨간색 별표 쳐봐. 처리 불가, 처리 X. 처리가 불가한 단어잖아. 클러스터가 뭐냐고.
대충은 알아. 나도 예를 들면 산업 클러스터, 뭔가 집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클러스터인지 어떻게 알아? 너희가 클러스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발 처리가 안 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자꾸 내가 수업 시간에 배경식을 중요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데 그건 일강 때문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서당이 있어서 그래. 서당.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 그 사진 찍으면 영혼이 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뭐라고 대꾸해줘야 되냐? 사진이라는 건 말이야. 다계류 타입과 무슨 타입이 있고 뭐 원리 설명을 이해하겠냐? 그냥 거의 그 느낌이야 지금. 근데 여러분은 다르다고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게 뭔가 있는데 느낌을 잡은 거니까, 센스가 있는 거니까. 자, 필기 다시 한번 한 장면당 1분씩 마지막으로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필기인데, 자, 잘 들으세요. 보통은 결론 단락에서 우리가 이미 잡았던 주제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잡았기 때문에 제가 특히 정보 처리할 때는 주제를 마지막 단락을 그냥 쑥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지문은 봐봐. 전통과 맵 리듀싱의 비교 대조를 1단락에서도 하지만 마지막 단락에서도 해주는데 좀 더 명쾌하게 이 부분을 명시를 해줘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데이터를 하나의 서버에 모아 순차적으로 처리하죠. 그렇게 하면 이해하고 끝이야. 그럼 맵 리듀싱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이 단락 첫 줄에 나와 있잖아. 뭐라고? 여러 대의 서버가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처럼 병렬 처리하는 게 맵 리듀싱이잖아. 비교대조 보이죠? 이게 다시 한번 중요했던 거겠죠, 당연히. 도입이자 주제니까. 이렇게 매우 깔끔하게 전형적인 고난도 수능 구조를 잘 따르고 있으면서 내용도 매우 시의적절하고 진짜 군더더기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잘 낸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의 감각을 유지하는 용도로 참 좋은 지문이고 소재적으로도 찍기 지문으로도 참 좋은 지문이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분 1분 필기하고 지문 같이 들어간 다음에 이쪽에다 써놓은 거는 좀 이따 저랑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할게요. 마이크 잡히죠? 네. 사실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에요. 왜냐면 그냥 남들만큼 평범하게 사는 게 사실은 제일 속 편할 수도 있어. 원래 인생이라는 게 적당히 사는 것도 인생이고 뒤질 정도로 고생하는 것도 인생이고, 물론 뒤질 정도로 고생하면 남들과 차원이 다른 뭐 성공이든 바라는 삶이든 살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또 사회적 동물인 인간한테 안 어울리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다 변명이 되면 안 되고
일단 해놓고 보는 거야. 해놓고. 일로 와, 일로. 질문 바로 들어갈까? 해놓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 대용량의 데이터. 잘 들어. 뭔가 정의가 나오면 열심히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봐봐. 그럼 빅 알죠? BIG 되게 어려운 거 아셔요, 여러분. 빅데이터, 대용량 데이터. 그냥 동어 반복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정보를 읽을 때요, 여러분 처리할 때요. 그 기본적인 글 자체를 못 읽는 친구들이 있어. 맨날 뭐 인터넷 보면 그러잖아. 아, 길어서 안 읽었다. 근데 추천함. 길어서 안 읽었다. 근데 욕박음. 뭐야 도대체? 우리 그런 무지성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럼 봐. 기본적으로 정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구조는 정의인데 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하위 개념이 있고 상위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위 개념들 아래 수많은 하위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하위 개념만의 특징을 가지고 규정하는 게 정의의 방식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정의든 확인 지정이든지 간에 왜 정의가 일반적으로 정보 가치가 당연히 높겠어요?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정보를 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읽었어. 영어 단어 뜻을 모르거나 뜻은 아는데 의미를 모르면 독해가 안 되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물론 의미가 머릿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얘를 연결을 못 잡는 거야. 지문에 있는 어떤 단어들과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의미를 연결을 못 짓는 경우들이 대부분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 뭐라고? 선생님 그럼 배경식 어떻게 해요? 수능에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그냥 모르는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할게요. 똑같은 얘기 뭔지 알아? 수능 시험장에서 영어 모르는 단어 나올까봐 영어 단어 안 외우는 연습을 하겠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는 개변 좀 늘어놓지 마, 제발. 수능 시험장에서 모르는 영단어 나올 수도 있지. 그럼 그건 그거대로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 안 외우고 영어 공부를 할 거야? 똑같아, 국어도. 같은 언어예요. 국어 단어 안 외우고 국어 공부를 한다고? 아, 시험장에서 모르는 단어 나올까봐? 근데 그게 주류적인 사고방식이고 주류적인 공부방법이야. 환장하겠어요, 진짜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 제가 이제 내일 신텍스 모레까지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PDF 받고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건데 의미라는 건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 수능은 그래요. 12년 동안 뭘 배웠어? 12년 동안 영어 공부하면서 모르는 영어 단어 처리하는 것만 배웠어요? 영어 단어도 외웠잖아. 국어 단어도 외웠잖아. 국어 교과서 봐봐. 주석이 단어 다 달려있는데 지금도 여기 단어 다 달려있구만. 단어 뜻. 안 외우고 뭐 했냐고. 그러니까 점수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지금이라도 외워야지. 외울 수 있냐고? 얼마 없어요, 진짜. 얼마 없다고. 진짜 별거 없어요. 그 서당 시절 얘기 좀 그만해. 아예 차원이 다르니까. 4주에서 6주, 2주에서 6주, 2주에서 6주. 사실 6주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2주에서 6주라고. 이미 늦었으면 지금이라도 더 해, 빨리. 다시. 집중할게요. 자, 봐. 주제 세팅하는 게 일단락 역할이니까 주제가 뭔지 볼 거야. 그런데 얘가 주제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이유는 수능 영어와 국어에서는 주제의 조건 중에 적절한 구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적절하게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수능 지문 분량상 주제가 될 수가 있어. 그럼 빅데이터 정도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모르겠으면 더 읽어볼게요.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대용량인 데이터래. 그럼 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쓰잘데기 없이 여기서 정의 이딴 게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될 건 뭐냐면 처리할 수 없다야. 기존의 방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야. 알겠어? 여기서 문장 신텍스 하고 있으면 얘는 끝난 거야, 이미. 그건 내년 수능이야, 걔는. 걔는 잘 나가요, 5등급이에요. 5등급 무시하는 거 아니라 그랬다. 아예. 방법을 모르는 게 되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이 있어야지. 해결 방법이 뭐요?
새로운 데이터 처리 기술이겠네. 그 새로운 데이터 처리 기술이 뭐겠어요? 그 중 하나. 와, 정말 깔끔하게 그냥 아주 그냥 맵리듀스요라고 주제 세팅하고 있는 거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조도에 빅데이터랑 맵리듀스 두 단어밖에 안 쓴 거야. 이거 뽑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맞잖아. 이 많은 단어에서 이거 뽑아내는 게 능력이지. 뭐가 능력이야, 그럼? 그냥 모르겠으니까. 이 처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 읽어, 씨발. 그래 놓고 이제 궤변이야. 야, 되지? 되기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제발 그 초인지 능력 안 되는 사람 얘기 좀 듣고 다니지 마세요, 진짜. 그 초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 창피해가지고 유튜브 못 찍어, 진짜. 서울대 교수님들 유튜브 찍는 거 봤냐? 근데 서울대 학부생은 찍잖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계속 봐. 맵리듀스는 현관펜, 화살표 연결. 여러 대의 서버가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컴퓨터 클러스 환경에 재응용 데이터를 병렬처리 만드는 프로그램 기술이다. 읽으면 뭐합니까? 처리가 안 되는데. 처리가 안 돼야 정상이요. 왜? 클러스터라는 단어를 알아? 알려줘봐. 나 좀 그러면. 시험장에서 몰라요. 어떻게 알아? 그럼 뭔 생각을 해야 돼? 보나마나 이게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 왜? 자, 일단 처리가 안 돼. 하지만 여기는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예요. 그러면 처리를 해야 돼. 어떤 예상을 해야 되겠어? 뒤에서 주겠구나. 혹은 어떤 공식 적용을 해봐야 되겠구나. 해보니까 진짜 개 땡춘 거죠. 왜? 봐.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병렬적으로 처리해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분산하고 병렬적으로 처리해서 처리 시간을 줄였대. 그럼 봐. 병렬 처리. 여기도 병렬 처리. 병렬 처리. 세 번을 얘기하면 여러분 보여야지. 주제는 뭐야? 병렬 처리야. 그러니까 내가 2단락 주제를 병렬 처리 쓰고 끝낸 거야. 괜히 쓸데없이 클러스터, 서버 이해도 안 되는 거 처리하고 있으면 됐냐고. 핵심은 뭐야? 빅데이터 기존 방법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맵리듀스인데 맵리듀스 어떻게 하는 거래? 병렬 처리. 병렬 처리구나. 이렇게 해야 처리가 되죠. 좋아, 그럼 병렬 처리 어떻게 할 건데? 로 가야죠. 그래서 그 기술을 원리를 설명해 줄 거 아니야. 당연히 평가원에서 항상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봅시다 그러면. 맵리듀스라는 놈은요.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를 각 서버에서 처리하는 매핑과 이 작업의 결과를 다시 몇 개의 리듀싱의 과정에 구성된다. 구성 그래 구조인데 좋아. 그러면 이게 1단계, 이게 2단계인가? 라고 생각을 처리했는데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래?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란다. 아하. 뒤쪽에서 다시 앞쪽에 처리 이게 아니구나. 의도했구나. 이렇게 4개를. 아마도 그렇다면 분할이라는 건 아마 병렬 아닐까 싶고요. 나머지가 처리인가? 모르겠어. 뒤쪽에서 상수를 하겠지. 왜? 주제니까. 그러니까 3단락에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뭐밖에 없는 거야? 병렬, 분할, 매핑, 셔플링, 리듀싱밖에 없구나야. 앞으로 읽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럼 4개지 이제. 이렇게 가야 뭐가 잡지. 우리 서당을 쓸 듯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끝났어 머리가. 머리 가부아야 씨발. 던져 이제. 인생도 같이 던져. 사진 찍어주세요. 대목봅시다. 4달러. 데이터에 등장하는 단어별로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원리 설명하려고. 자, 입력된 데이터는 일정 크기로 나눠져 서버에 배포되는데, 자, 봐봐. 정신 놓으면 안 돼. 4단계를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이게 몇 단계인지 생각을 하면서 봐야지. 아하, 이게 뭐야? 바로 분할이라는 놈이구나. 분할? 나누는 건데, 나누구나. 보이냐? 패러프레이즈. 지금까지 했잖아요. 주제구나. 그래, 나누는 게 분할이야. 그럼 뭐인지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키 값의 형태를 띤 레코드로 생성한대. 자, 봐. 키 값,
이런 형태가 레코드인 건데 그게 당연히 2단계 매핑이구나. 근데 뭐 알겠어요? 갑자기 키, 자동차 키, 진짜 자동차 키 같은 거야. 키야, 키. 값은 그럼 뭔데? 어떻게 알아? 뒤쪽에 주겠지, 주제니까. 역시나 줬죠? 이 경우 주어진 문장에 사용된 단어 빈도수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알겠어. 그래서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를 추출한 후 단어의 일로 구성된 레코드를 만들어준다. 지금 뭔 소리지? 그러니까 뭘 준 거야? 만약이라고 하면서 예시로 원리 이해해보렴이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됐어. 자, 봐.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한 단어를 한 문장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왜 이게 여러분이 잘 처리가 안 되냐면 이게 사실은 언어 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국어, 그러니까 정확한 한국어를 연구한 학자도 있고요. 영어를 연구한 학자도 있을 거야. 근데 한국어 단어랑 영어 단어가 제일 큰 차이점이 뭐예요? 영어 단어는요. 그 단어 자체가 띄어쓰기 단위야. 완전히 100% 일치해요. 근데 국어는 뭐 때문에 안 돼? 조사 때문에 안 되지. 두 번째는 의존 명사를 한 음절짜리 의존 명사가 2개 이상 반복될 때는 붙였음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 때문에 얘는 되게 빡세 사실은.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국어 가지고 이런 코드 짜는 게 상당히 피곤해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만약 해결이 되잖아. 연구에 굉장한 혁신을 가져오겠죠. 특히 양적 연구에서는. 그걸 학부생이 졸업 논문으로 써놓으니까 교수님들이 되게 신기하면서 얘기를 하셨다고 나랑. 물론 이제 나이는 거의 박사 끝날 나이. 박사 한 2번 딸 나이 얘기는 했어. 다시. 왜 자꾸 요즘 이 얘기하냐면 대학원을 지금 가야 될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대학원을 가면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든지 강의를 이상하게 하든지. 근데 강의를 이상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좀 최대한 말씀을 나누고는 있는데 참 나는 교수님들이 참 인격자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보통 대학원생들의 입장을 봐줄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 왜냐면 교수님들은 절대 가위니까. 근데 정말 말씀을 나눌 때마다 반성을 많이 해요. 왜냐면 여러분 제 성격 알잖아요. 이제 굉장히 목적이 딱 있으면 목적 지향적으로 막 끌고 가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부작용도 많았고 내 스스로 다치는 경우나 주변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쩜 그렇게 그 과정을 잘 인격적으로 해결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고 죄송해요. 쓸데없는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봅시다. 집중합시다. 자, 집중합시다. 나한테 한 얘기야. 다시 1단계 뭐야? 분할했어. 2단계 뭐야? 매핑하는데 키 값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처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죠? 형광펜 쳐놔. 다치지 말고 얘만 쳐놓읍시다. 아마 얘가 메인으로 반복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치는 게 아니야. 뒤쪽에 처리하다 보면 얘가 보일 거야 아마. 근데 일단 형광펜 쳐놓을게. 그러니까 매핑은 뭐야? 얘가 있을 때 더 컴마 1로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컴마 1 이렇게 2개 있는 거네. 됐죠? 그럼 이해됐죠 이제. 분할과 매핑이 뭔지. 분할은 나눠서 보내놔. 매핑은 뭐 하는 거야? 단어 하나당 숫자 1 붙여서 괄호 쳐주는 거야. 끝. 여러분 이제 코딩 배웠어요. 진짜야. 이거 이해를 못한다니까 서울대생들도. 왜 이해를 못하겠어? 컴공 애들은 당연한 건데 이제 컴공 애들은 걔네도 이해는 못했어. 근데 걔 그냥 옆에서 봐. 어떻게 그 뭔데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는데 설명이 안 돼. 그 하는 거 보고 그게 맞나 보구나 하는 애들이 이제 코딩 계속 배우는 거고 그게 아닌 애들이 이제 중간에 때려치는 거죠. 이제. 계속 봅시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코드는 셔플링 작업 오케이. 역시 우리 예상대로 3단계 셔플링이야. 3단계 셔플링은 뭘까? 2단계는 각각의 레코드에서 키가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까지 병합해서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예시로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예시 원리 이해. 아하. 화살표에나. 즉, 더 컴마 1이었던 놈을 굳이 2번 쓸 게 아니라 뒤쪽에 대괄호 써가지고 한 번에 묶어주나 보구나. 이해됐죠? 이게 셔플링이야. 어려운 거 없죠? 자, 뭐 분할은 그냥 하는 거였고 그 다음 뭐 했어? 매핑은 뭐예요? 단어, 컴마 1 단어, 컴마 1 단어, 컴마 1 셔플링은 뭐 하는 거야? 단어가 같은 놈들 모아서 단어 1,1,1,1,1,1로 해주는 게 셔플링이구나. 끝. 이래 되냐고? 되지.
야, 니네 친구가 물어봐. 야, 놀이 뭐야? 야, 스타크래프트가 뭐야? 설명해 좀 알아. 스타크래프트는 말이야. 3개의 종족이 있어. 테라는 이래. 알아먹겠니? 태코가 안 쳐. 옆에서 30분 게임해. 이게 스타야. 그러면 아는 거 아니야. 재밌어 보이면 할 거가 아니면 안 하겠지. 똑같다니까. 예시, 원리 이해. 보이죠? 계속 봐.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할 건데 이제. 그런 다음 아직 셔플링이네. 리듀싱 뭐 이런 단어 안 나왔죠. 레코드를 몇 개.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단은. 레코드 수를 줄이는 과정을 3-1이라고 하고요. 분산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분산 전 작업을 하는 건데 그게 해시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이구나. 어머나 해시코드는 또 뭘까? 근데 해시코드를 부여해야 분산이 되는 거니까 현관펜으로 쳤어요. 자, 해시코드. 그리고 각각의 해시코드를 뭐해? 니드 태스크 개수로 나누는, 나머지 값에 따라 태스크가 분산된 태스크 위치를 정한다라고 해버리면 얘들이 못 알아먹는데 평가원에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면 아마도 여러분이 그래도 수학을 했겠지. 했죠. 수의 분류 좀 알겠지. 알죠. 근데 몰라? 모를까봐 존나 친절해요. 예시로 또 설명하잖아.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어우. 어우. 예를 들어 예시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자, 니드 태스크 개수가 2개자랑 해시코드가 있는데 그걸 2로 나누래. 아하, 그 숫자가 나왔죠. 잡아봐. 해시코드 나누기 얼마? 리듀스 태스크 개수를 해주나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28. 얼마요? 얼마 나오고 나머지는 0이네. 그럼 봐. 그래서 그 결과 나머지가 0이면 0으로 1이면 1로. 오케이. 이해했죠? 딴 건 모르겠어.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면 1로, 0이면 0으로, 1이면 1로. 끝. 이거라고. 예시해. 몰라. 알았어. 설명해 줄게. 자, 구체적으로 라이온은 1이잖아. 128이라는 해시코드가 있지. 2로 나눠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가 0이지. 그러니까 0으로 보내주세요. 이쯤 얘기하면 하나 먹자. 인 거야, 평가원. 근데 봐. 쓸데없는 거 읽고 있잖아.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이미 한 4단락 해서 씨발 던질까?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나는 내년 수능인가 보다 이러고 있어, 이제. 이미 1교시 한 9시 30분쯤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미 계획 짜고 있어요. 재수 어디서 하지? 시대인재를 가야 되나? 이지를 하고 있어, 이제. 여기까지 과정이 모두 끝나면 취합한 정보를 처리하는 리듀싱이 진행된다. 드디어 4단계입니다. 땡큐. 리듀싱은 병합된 레코드에서 이것이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리듀스 함수에 의해서 새로운 결과값으로 처리되는 단계인데 뭐 이해해요? 보면 함수는 알아. 함수는 배웠어. 리듀스 함수는 뭐예요, 그럼? 키, 값, 형식, 몰라. 어떻게 그럼? 계속해서 얘기하는 단어 사용 빈도수 어떻게 할 건데? 자, 주어진 레코드 값의 합이 결과값이야.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뭐해? 존나 친절해요. 거의 뭐 스위트에서 거의 녹을 지경이야. 설명을 해줘. 자, 봐. 더 2번 나왔잖아. 더 컴마 1, 더 컴마 1. 그래, 더 컴마 1, 컴마 1.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래? 더 컴마 2로 만드는 게 얘라고. 이게 4단계라고. 우리 친구들 알겠죠? 우리 고객님들 아시겠죠? 라고 평가원에서 내줬잖아, 이제. 그럼 알아야지. 빈도도 2고. 그러네. 끝. 현관펜으로 이 예시. 더 컴마 2, 더 컴마 1, 컴마 1 다 현관펜 쳐서 화살표 쭉쭉쭉 이어놓으면 이해 끝. 이해됐어요? 배운 내용 그대로 써먹은 거야. 나 진짜 여기서 단 하나의 배경식도 안 가져왔다. 단 하나의 배경식도 안 가져왔고. 물론 선생님 덜한 단어를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선생님 저는 병렬이라는 단어 뜻을 모릅니다. 그거는 뭐 내년에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 정도가 되는 고3이다. 그 정도는 안다. 난 병렬과 직렬의 차이는 안다. 내가 그건 알죠. 오케이. 그러면 다 1등급 가능합니다. 진짜로 빈말이 아니라. 계속 갑니다. 이와 같이 그럼 봐. 지금까지 했던 내용 요약할 건데 심지어 결론 딸락이니까 더도 요약이야. 주제인 맵리듀스 작업은 여러 개의 서버에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렬 처리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 이로써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그치? 병렬 처리했으니까. 굳이 이건 또 내가 봤을 땐 약간 지금 기계적이 돼버렸어. 이해 못하지 예시 들어줄게. 이해 못하지 예시 들어줄게. 이건 이해가 안 돼. 또. 백테라는 뭐고, 백메가는 뭐야? 야, 이거는 그냥 수치 발치도기야. 넘어가. 자, 그런데 그냥 쭉쭉 넘어가다 보니까 존나 중요한 게 뭐냐, 봐봐. 다시 한번 맵리듀스의 구조학 처리 과정이라는 주제에 딱 세팅을 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 전통적 방식과 얘를 비교대조 하는 거잖아. 전통적 방식은 뭐야? 하나의 서버에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전통적 방식이야. 맵리듀스는 마지막 단락이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병렬 처리라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고 계속 그 얘기했으면 이게 두 개 차이구나 세팅하고 가야죠. 산식 올려주세요. 딱 이 느낌이라니까. 그러면 희한하게 답이 그냥 존나 술술 나와. 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저한테 바로 오세요. 일로 와. 왜냐하면 여러분 교과서 수학의 학습활동은 수능 유형 그대로 나와. 왜? OMR 채점기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심지어 주관식도 세 자리 이하 자연수로 답이 나오게끔 세팅하면 끝이야. 국어는 안 돼. 왜? 학습활동이 구조도 그리고 가치 판단하고 위계 판단하고 구조 처리해가지고 주제 처리하는 거고 때때로는 푸는 뭐지? 표. 죄송해요. 나도 내 글씨를 못 알아쳐. 병신인가 진짜. 죄송합니다. 표, 그래프, 그림 등등등 정보 후처리를 시켜. 이거 어떻게 채점할 거야 OMR로. 나도 내 글씨를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수능 유형으로 오디선다로 내놨더니 이걸 모르는 우리 수능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지문 줄글 싹 처리한 다음에 맞나? 이지랄 하고 있다. 그래서 해도 안 오르고 안 해도 안 떨어지더라. 왜? 다 그러고 있으니까. 다 같이 봐보면 그냥 유진 거야. 대신에 어떤 날 뭔가 잘 맞아 떨어졌어. 어떤 날 하투짝이 잘 맞아 떨어졌어. 오케이, 1등급. 어느 날은 노또가 꽝이야. 5등급.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라고 낸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존나 쉽게 나오죠. 봅시다. 보자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일치 제발. 내용 일치 아니라고. 주제구죠. 그러면 진짜 이거 또 정말 설계를 다 되셨다고 보는 게 뭐냐면 봐봐. 셔플링 몇 단계예요? 3단계죠. 매핑 2단계죠. 맵 리듀싱 이게 상위 개념이죠. 맵 리듀싱 이것도 상위 개념이죠. 해시코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3-2단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봐. 정답될 확률이 높은 게 당연히 뭐겠어요? 두 개라니까. 상위 개념이고 정보가 제일 높으니까. 맞니? 그럼 봐. 이거 맞아 보이거든? 이것도 맞아 보이거든? 그럼 좁히고 발치도 갔더니 역시나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에 그대로 2단락 첫 줄에 그대로 때려박혀 있잖아. 맞죠? 정답 3번 끝. 좁히고 발치도이라는 느낌이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까지도 설계가 되는데 이러면 또 여러분이 적응 못하니까 파란색으로 같이 볼게요. 자, 셔플링 했어. 셔플링이 뭐였어 아까? 자, 현관펜으로 예시를 봐. 어차피 정의 봐야 이해 안 돼. 예시 봐. 자, 봐. 매핑은 더,1이야. 셔플링은 더,1,1이야. 맞죠? 그리고 해시코드 부여해. 그래가지고 리듀스테스크로 나눴어. 마지막 단계는 뭐야? 더,1,1, 1,1을 더해서 2 만드는 거야. 맞죠? 그럼 봐. 그러네. 예시. 더,1, 더,1 이런 놈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니 줄죠 당연히. 됐죠? 그럼 봐. 매핑. 얘가 매핑이잖아. 맞죠? 그럼 분산된다? 아니 분산은 1단계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면 처리하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오답 설계 자체를 어떻게 해놓은 거야? 뒤섞었잖아.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 내용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되게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얘 도대체 뭔 소리냐 싶은 것들이 있다니까. 뭐하러 판단을 해? 판단이 불가하는 건데. 이해됐어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랑 비슷하냐면 이런 거야. 자, 이 이차함수 식작성 해봐. 못하잖아.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지는 알겠어. 근이 2개인지는 알겠어. 그래서 뭐 이렇게는 작성할 수 있겠어. 아니 그러니까 A랑 알파, 베타 구하라니까? 어떻게 구해? 못 구하는 걸 왜 구하려고 그래? 못 구한다니까? 아, 뭐 하다 보면 되는데. 아, 그래. 하다 보면 되지. 자, 보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이고 여기 3이라 그럴래? 이상한 짓 좀 하지 마. 근데 돼, 실제로. 너 수학 알지? 수학 자 같은 걸로 재면 정확한 거. 그래갖고 자 같은 거 갖고 와서 재가지고 옛날에 풀었던 거 알냐, 혹시? 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나 때는 그랬어. 자 같은 거 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함수 같은 거 못 구하겠잖아? 그럼 자 같은 거 대가지고 그랬어. 이상한 짓 좀 하지 말라고, 쟤. 딱 들어도 이상한 짓이잖아. 자, 3번 선지. 주제 같은데 좁히고 발치독. 정답 3번 끝. 4번 선지 봅시다. 뭔가 지금 뒤집어 놓은 것 같지 않아? 병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얘도 존나 뒤섞어 놓은 거야, 봐봐. 병합을 언제 하냐? 마지막에 뭐 그거 구할 때 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마지막에 빈도수 구할 때 하는 거야. 뭔가 지금 다 섞어놨어, 이런 거를. 됐죠? 이것도 봐봐. 레코드에 부여된 해시 코드를 시스템 내에 있는 레코드 수로 나누어. 레코드 수가 아니라 뭐야? 이 태스크의 숫자죠. 그러니까 뭘 이상하게 다 섞어놨기 때문에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 구조 좁히고 뭔가 좀 애매한데 정답 확률이 높은 것들 좁히고 발췌독하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연습하시고 그렇게 설계를 해놨잖아.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자꾸 푼 사고방식을 고집해봐야 어차피 구한말 서당에서 했던 거야. 그거 그러고 있으면 진짜 존나 쟁거름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 109년 98, 99를 찍고 나한테 질문한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내가 그건 그렇게 해도 되라고 해줘요. 알겠어? 그러니까 수업 막 처음 들어와서 나한테 자꾸 그래.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니야. 들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아니야. 그냥 잘못된 거니까 그냥 하지 마. 근데 뭔가 수업을 듣고 뭔가 감을 잡으며 하는 얘기는 맞아. 그때는 개인 튜닝이야. 지금은 아예 근본부터 하나도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대로 주제 구조에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선지를 하나하나 판단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평가원에서도 이 지문에서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봐. 핵심 주제 키워드 가지고 정답 설계해놨지. 얘가 가장 상위 개념이니까 가장 정보 가치는 없지. 역시 정답 여기서 나왔지. 뭔가 이런 사고 흐름을 잡아주는 게 실전에서 특히 수능의 유형이고 패턴이기 때문에 되게 도움된다니까요. 내 눈이 이상한 건지 그림이 안 보이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너무 땡큐야. 나는 그냥 뭡니까? 3단계 셔플링이래요. 야, 잘 들어요. 어차피 이거 어떤 유형이야? 지문 원리에서 보기 적용하는 문제잖아. PPT. 지문 원리에서 보기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 단계가 뭐겠냐? 아우, 볼 필요도 없죠. 여기 몇 단계? 몇 단계? 이제 저런 애들은 0단계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거야. 제발 좀. 누가 봐도 2단계야. 여기 몇 단계? 누가 봐도 4단계야. 됐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지? 그럼 보니까 키값 나눠놨고, 니트세스크 뭐 이런 게 들어갔네? 오케이. 자, 그래 놓고 이제 선지에서 뭐 하라 그러는지 봅시다, 이제. 나에서 2단계입니다. 2단계, 여러분. 잠깐만. 셔플링이가 3단계지? 죄송해요. 3단계요. 셔플링 맞네. 진행되면. 이게 생기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2단계에서 뭘 만들었어? 더, 1. 같은 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같은 놈들을 이렇게 만들어줬어. 그렇겠죠. 뿔레기 2개인지 봐. 어차피 2개일 거야, 근데. 그런 거, 뭐, 숫자, 뭐,
눈으로 봤냐 못 봤냐. 잼민이도 푸는 거니까 그런 건 잘 설계 안 합니다. 오답으로. 자, 다시 3단계에서 셔플링 작업을 했지? 그럼 어떻게 돼? 리코드 개수 줄어들겠지? 아, 그렇죠. 맞잖아. 왜? 블랙 1 하나 있고 블랙 1 하나 있고 두 개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원리죠. 근데 봐. 뭐라 그랬어? 레드 키가 제일 많이 줄었어? 그럼 얘가 빈도가 제일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레드가 키가 몇이야? 3이네. 제일 많이 줄었겠네, 그러면. 세 개가 하나로 줄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라고. 예시 원리 적용. 됐죠? 자, 다를 봤어. 4단계죠? 얘에 부여된 해시 코드가 짝수이면 어떻게 했어? 2로 나눴어. 태스크 개수 2개니까. 나머지 얼마여야 돼? 0이야. 나머지 여기니까 리듀스 태스크 0으로 가야 돼. 그러니 블루 2 해시코드 짝수 나머지 0. 그래서 리듀스 태스크 0으로 갔겠네. 맞네. 자, 4번 선지 봐. 그린 키가 있고 핑크 키가 있어. 동일한 해시코드. 자, 봐. 여기서 어떤 단어가 틀렸는지가 보이려면요. 좁히고 발췌독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발췌독 했더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잘 봐. 지금 글의 주제는 4번 선지가 똑같은 거야. 해시코드. 해시코드의 원리예요. 그래서 뭐 맞아 보이니까 4번 넘어갔을 거야. 5번 자 다의 레코드 4번 4단계예요. 리듀싱 과정에서는 리듀스 함수에 의해서 셔플링을 거친 레코드 값들이 합이 결과값 맞죠? 레코드 값 합했더니 그게 빈도로 결과값으로 나왔네. 야 씨발 다 맞네.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좁히고 발췌독을 하든지 할 거야. 근데 봐. 해시코드의 원리를 했던 해시코드는 왜 쓰니? 레코드 구분하려고 쓴다니까. 야 그럼 구분하려고 쓰는 놈이 동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좁히고 발췌독 해볼 거야. 자, 다른 색깔 형광펜 들어. 여러분, 다른 색깔 형광펜 들고요. 딱 5단락의 중반부에 처음으로 해시코드라는 단어가 나와.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 동일한 C가 아니라 고유한 C가 나와요. 다른 색깔 형광펜으로 별표 쳐. 해시코드 형광펜 쳐놨지 아까? 주제 읽으면서. 쳐놨죠?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나와? 고유하잖아. 그 다음 문장도 뭐라고 나와 있어? 형광펜 별표. 각각이야.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한 500단어 되는데 고유한 각각이라는 단어를 생짜로 찾을 확률이 높겠어요. 주제구조 좁히고 뭐지? 잠깐 해시코드라는 건 구분하기에 쓰는데 동일하면 구분이 되나? 아니 동일한 건 해시코드가 구현한 게 아니라 2 나누기 해시코드의 나머지가 동일한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의심스러운데 이게 가능한 방법이겠어. 그 뇌라는 게 있으면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생각이라는 거라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해시코드 원리가 뭐라고? 데이터 구분하기 위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시코드를 리듀스 태스크 개수 2로 나눴어. 나머지가 0이면 0번으로 보내고 1이면 1로 보내겠대. 오케이? 그러면 동일한 해시코드를 어떻게 갖겠어? 동일한 나머지를 갖겠지. 이해됐어요? 좁히고 발췌도 어떤 형태로 보든 4번이 보인다. 됐죠? 발췌독으로 못 풀어 제발. 그거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 야 되는 거면 야 이번에 존나 웃겼더만. 씨발 화작 한 문제 틀렸더니 2등급, 두 문제 틀렸더니 3등급. 어쩌라는 건지. 수능이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알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나왔는데 두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3등급이면 뭐 이러면서 공부를 또 안 해. 공부를 안 하는 이유도 정말 가지가지야. 야, 아무리 수능에 그렇다고 한 문제 2등급, 두 문제 3등급 나오겠니?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 진짜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지금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더 이상 내용 일치하려고 하지 마. 기존 학생들을 잘 들으세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 기존 학생들은 이미 머릿속에 드러내 있어. 점수로 안 나올 뿐이야. 방법은 간단해. 공부량 때려 박아 제발. 내가 10월 2일에 공부 좀 열심히 해라. 10월 3일에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올해는 그래도 되는 이유가 올해는 아무도 공부를 안 하고 있어.
니네 친구들 봐. 누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본 적 있냐?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다 여러분만 열심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 심각하냐? 자, 18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아까 기억은 몇 단계였나요? 병렬 1단계였죠? 얘는 3단계였냐? 4단계였나? 왜 안 보이지? 잠깐만. 기억 매핑이니까 2단계, 리듀싱 4단계. 자, 맵 리듀스 과정에서는 당연하지. 얘가 2단계고 얘가 4단계니까. 보이죠? 주제, 구조, 이해하면 보이는 거. 기억은 2단계입니다. 분할된 하나의 단어당, 하나의 레코드. 그렇죠? 더, 1, 더, 1. 원리 이해했으면 역시 보였겠죠. 니은에서는 4단계예요. 데이터 처리 목적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진다. 그럴 것 같거든? 근데 1, 2번은 한 90% 정답 같다면 나는 얘는 그래도 좀 의심 가서 나중에 실제로 이 내용이 그런지는 좀 확인을 해볼래. 정답이 없으면. 4번 선지 봐. 니은을 위해 해시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죠. 근데 봐. 니은을 위해서 해시코드를 부여하는 작업. 해시코드는 어디였어? 3-2단계였잖아. 그냥 뭐 4번이고 좁히고 발치도 들어가면 잡았다 요 놈이야. 여러분, 전국민 대상으로 범죄인을 어떻게 잡아요?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딱 용의자들 모아놓고 이 새끼 범인 같은데 조져. 증거 어디 있어? 있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17번에 3, 4번 현관펜으로 박스 쳐봐. 그리고 여기로 화살표 해봐. 해시코드 원리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 게 보이죠. 그래 17번에 3, 4번 옆에다가 해시코드 원리 이해, 18번에 4번 선 옆에다가 해시코드 원리 이해라고 적어. 여기서 애들이 변별을 낼 거라고 본 거야. 맞잖아. 수의 분류를 이해를 못했거나 128을 리듀스 태스크 개수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놈은 0으로 보내고 1인 놈은 1으로 보낸다는 원리가 이 지문 전체에서 가장 난이도 있었던 원리 이해이기 때문에 17, 18번 두 문제에 다 박아놓은 거야. 이걸 정답으로. 정말 이거는 수능을 정확히 이해하신 분이 내신 거예요. 정말 문제 좋은 거예요. 이거.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우리는 감탄하면서 딱 이 세팅을 가져가야 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나처럼 하시라고. 알겠어요? 19번. 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제발. 아니, 맞아, 이거. 됐죠? 지금 여러분, 어떤 반은 5, 1등급이야, 전과목이. 근데 걔네들이 작년 수능에 평균적으로 2에서 한 5등급 하던 애들이에요. 재수생들이고 다. 그게 왜 되겠어? 아, 나 때문이라고만 얘기하기 싫어. 근데 참 그런 학생들 보고 있으면 내가 올해 내 인생의 삶의 낙을 느껴. 무슨 얘기냐면요. 19번 얘기하고 설명할게. 자, A의 주된 이유. 보세요. A가 지금 뭐야? 줄일 수가 있대. 그러니까 장점 얘기한 거잖아. 역시 주제구조예요, 얘도. 자, 무슨 얘기야? 전통적 방식이 있고요. 빅데이터 처리하는 맵 리듀스 방식이 있어요. 얘는 뭐 했어? 병렬로 분산시켜가지고 처리했죠. 얘는요,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로 처리했죠. 그랬더니 효율이 떨어지고 효율이 좋다는 얘기잖아. 됐어? 얼마나 깔끔해. 그냥 주제잖아, 이게. 환장하겠죠, 진짜. 질문. 자, 고생들 하셨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하냐. 여기까지 한 것 같다. 그치? 내 인생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필기해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손으로 쓰고 안 쓰고 여러분 사고, 행동 변화에 가치관 변화에 큰 차이를 줘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사실 이건데, 잘 들어. 여러분, 앞으로 내년부터는 무조건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야. 오징어 게임 혹시 본 사람 손? 너 손 들 줄 알았어. 이해합니다, 삼수생.
그렇죠. 오케이. 상생은 이해해, 내가. 그냥 이거야. 승자독식이에요. 맞잖아. 야, 올림픽 1등이 다 처먹지. 씨발, 올림픽 5등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야? 야, 금메달 너도 고생했으니까 5분의 1만 가져가라. 그러면서. 주냐? 더 비참해. 더 비참하다고. 그냥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그냥. 승자독식이야. 주식, 뭐, 코인. 승자독식이라니까. 몇 번은 딸 수 있겠죠. 결국, 어떻게 굴러가는지 원리 이해 못하고 들어가. 털려. 그러니까 괜히 개미가 아니에요. 물론 번 사람도 있어. 한 1000명 중에 1명. 이정재. 올림픽 게임. 오징어 게임 우승자. 여러분. 그런데 좀만 시선을 바꿔보면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 거야. 근데 미국이 약간 근본부터 다른 나라인 게 뭐냐면 얘네가 맨 처음 정착한 뒤에 이 광활한 땅을 존나 그냥 낼름 꿀꺽했어. 어떻게 개발을 해? 지금도 존나 웃긴 게 뭐냐. 서부 가잖아. 굉장히 쓸만한 땅인데 그냥 잡초 자라고 있어. 그게 진짜 한 5시간 가도 계속 잡초야. 물어봤어. 땅값 얼마야? 한 10,000원? 한 $10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저희 얼마라고요? 진짜 $10래. $10. $100도 아니래. $10래. 이게 왜? 그럴 정도로. 근데 그 땅이 알고 보니까 셰일가스 존나 뿜뿜이야. 그런 게 몇백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터뜨렸는데 그게 사우디 전체 30%래. 대단한 나라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개간을 해야 되니까 땅을 어떻게 나눠줬냐? 진짜 너 하루 동안 말 타고 간 만큼 네 땅 해. 진짜로. 개간한 만큼 네 땅에 그랬던 거야. 지금도 땅값이 굉장히 싸요.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 거의 답이 안 나와. 진짜 이거는 그냥 월 200 편돌이야. 편돌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도 편돌이 해봤어. 내 알바 옛날에 뭐 했는지 얘기 안 해줬죠. 별로 듣고 싶은 표정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시선을 좀만 바꿔서 다른 게임을 해야 돼. 다른 게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고 차원도 그렇고요. 이 제로투원이라는 거는 스타트업 창업 이론이야. 스타트업 창업 이론은 요즘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경제학 이론이었을 거고, 경제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경영의 이론은 회사 하나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런데 어떤 기업이 그러면 일단은 삼성이 될 수 있느냐? 그럼 삼성의 시작은 뭐냐? 맞잖아. 내가 당장 삼성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 뭔가 회사를 만들든 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스타트업 이론인데, 스타트업 이론이 진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주류적으로 들어온 게. 서울대 경제학과, 경영학과는 있었지만 벤처 창업학과는 생긴 지 10년도 안 됐어. 이제 물론 이제 과로 뽑진 않고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부설로 만들어서 연합전공, 연계전공이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긴 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 차원의 성장도, 성적도 다 불연속적으로 퀀텀 점프하는 거예요. 그 느낌 못 잡으면 상당히 힘들거든. 근데 또 너무 여러분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집중력이 좋으니까 한 5분만 내 인생 얘기할게요. 뭐 그냥 쉬어가는 타이밍이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에요. 올해가 10월이니까 이제 12월, 1월 딱 되면 이제 40대 나이가. 83년생이고 02학번입니다. 아니, 나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이 40이 딱 됐잖아. 이제 딱 내가 인생을 느끼는 거야. 아, 나는 이제 인생 내리막 시작이다. 아, 맞다. 저 새끼 저거 존나 격하게 고개 끄덕거리네. 짜증나게. 왜냐하면 봐봐요. 봐봐. 여러분하고 저하고 20살 차이 나요. 여러분이 살아온 게 20년이야. 저하고 20살 차이 나. 앞으로 내가 20년 뒤를 생각해 볼 거 아니야. 딱 여러분하고 저하고 20살 차이 나니까. 60이야. 환갑이야, 환갑. 명태야. 정년퇴직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잘 내려올 준비를 슬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는 올라갈 생각밖에 안 하고 있잖아. 원래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긴 해. 우리 사무실 특히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우리 사무실. 사수로 이제, 저기 뭐, 지하실 뚫고 내려갈 수도 있긴 해. 여러분 올라갈 일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저는 내려갈 일밖에 없는데, 문득 여러분 나이대에 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진짜 옛날 기억이 너무 흐릿해져 있더라고. 기억도 잘 안 났어.
근데 문득 하루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그냥 생생하게 어떤 전체 흐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임팩트 있는 사건들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중에 되게 임팩트 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딱 이 나이 때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은 고등학생이 됐어요, 저도. 그리고 그 이해찬이라고 교육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찬 1세대였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다. 나는 그 말을 하나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다니까 나 좋을 대로 해석을 한 거야. 하나만 잘해도 서울대 갈 수 있다로 해석을 한 거야, 나는. 그럼 난 하나를 뭘 잘하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된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마침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지했어, 나는. 내 PC방 이름이 드디어 기억났어. 블랙박스 PC방이야, 블랙박스 PC방. 블랙박스 PC방에서 맨날 진짜 우리 반이 38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딱 2명만 야자를 안 했어. 그게 나였어. 내 이름은 배인호였고요. 얘는 친구인데 실명 까면 안 돼. 까도 되나? 얘는 박씨였어. 그리고 아이 똑같았어. 박인후였어, 얘는 이름이. 씨발, 이름 똑같았어. 둘 다 초성 똑같아. 그 초성 똑같은 둘이 딱 2명만 4시 딱 끝나면 야자 안 하고 블랙박스 PC방을 가. 밤 10시까지 존나 해.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이제 고1 중간고사야. 1학기. 난 존나 충격받았던 게 내가 38명 중에 34등을 한 것도 충격이었거든. 이 새끼 나랑 똑같이 다녔어. 수업 시간에 똑같이 잤어. 그리고 똑같이 PC방에 똑같이 게임했어. 웃긴 게 뭔지 아냐? 이 새끼 전교 4등이야. 실화야, 이거 진짜. 미친놈이야. 이 새끼 그리고 고3 내내 야자를 안 한 새끼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야자를 한 번도 안 한 새끼야, 이 새끼는. 대학교 어디 간 줄 알아? 포항공대 갔어. 미친놈이야, 그냥 진짜. 우리 모든 동기들 중에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약간 좀 싫어하는 애들이 있었어. 어린 마음에. 왜? 씨발, 나는 좆빠지게, 죄송해요. 존나 해가지고 겨우 막 전교 2등, 3등 하고 있는데 얘는 4시쯤 되면은 그냥 집에 가. PC방 가. 게임에. 근데 얘는 전교 4등이고, 씨발, 나는 34등이야. 이때 현타 존나 빡세게였어. 근데 나는 그게 약간 운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분단이야, 이게. 여기가 딱 내 자리야. 여기 반 34등. 씨발. 여기가 전교 1등, 2등, 전교 1등이래. 반 1등, 2등, 3등이 여기 있었어. 희한하게 배치가 이랬어. 근데 웃긴 게 이 새끼들이 공부를 다 잘했어. 전교 2등, 3등, 4등이야. 이때 저는 뭘 느낀 줄 알아요? 내가 진짜 씨발 근본부터 글러먹은 새끼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내신 준비를 하잖아. 그리고 내신 시험 범위가 있잖아. 일단 한 번도 못 푸는 건 당연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도덕, 이게 우리 때는 뭐 도덕 이런 게 있었어. 도덕, 윤리였나? 아무튼 뭐 윤리 이런 거야. 그럼 문제집을 풀어. 풀면 끝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걸 5번을 푼대. 너 어떻게 5번 풀어? 답이 다 적어져 있잖아. 답을 지우고 다시 푼대. 난 몰랐어. 그래서 얘네들한테 플래너 쓰는 법, 계획 짜는 법, 문제집 다시 푸는 법, 하다못해 진짜 노트 필기하는 방법, 밑줄 치는 방법까지도 배웠어. 볼펜도 얘네들 쓰는 볼펜 써. 모든 걸 다 배운 거야. 그랬더니 성적이 쟁걸음이야. 첫 시험은 이제 34등 했어요. 두 번째 시험 반에서 20등. 많이 올랐네. 야, 생각해봐. 씨발, 영인 새끼 공부하겠냐? 그리고 한 15등, 10등. 그러니까 선생님이 칭찬하더라고. 씨발, 너 첫 시험 반 34등인데 반 10등 했네? 근데 친구들이 다 이런 애들이잖아. 다시 말해, 반등수 아닙니다, 이거. 정교등수예요. 정교등수가 2등, 3등, 4등이야. 씨발, 난 똥 멍청인데. 이때 내가 공부 딱 시작할 때 내가 딱 정한 게 있어. 나는 일단 머리가 좋다는 생각을 못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머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저 새끼 또 짜증내냐? 참나, 진짜. 야, 나는 그럼 씨발 얼굴도 못생겨야 되고, 머리도 안 좋아야 되고, 야, 키도 작아야 되고. 쟤 아까 나보다 키 크다고 자랑했어. 진짜 죽일까, 내가 진짜 오늘? 이때 내가 딱 하나, 우리 누나는
저랑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우리 누나를 엄청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전교 1등 했어. 우리 누나는 전교 5등 하면 그날 뒤지게 쳐맞는 날이야 진짜. 옛날 회초리 때렸잖아. 전교 막 2등 하면 맞아 우리 누나 그날. 뭐 난리나. 나는 씨발 반 34등 해도 신경도 안 써. 그런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우리 누나는 맨날 전교 1등 했고 막 모의고사 만점 맞아서 뭐 모의고사 정수습도 해본 적도 있고 그런 당연히 이제 의대 갔겠죠. 이제 그런 누나였고 나는 이제 이러고 있다가 그때 이제 우리 누나가 얘기해줬던 게 잠은 꼭 자래. 그 8시간은 꼭 자고 나머지 16시간을 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 딱 약속을 하나 이거랬어. 내가 전교 1등을 때려잡으려면 대가리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고 다 부족하면 어차피 못 잡는다. 근데 잡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 뭐겠어? 그래, 갈아 넣는 거야. 노력하고 근성하고 집중력만큼은 내가 전국 1등 따라잡자. 아니 전국 1등 이기자 씨발. 진짜 그런 악독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악이라는 게 악이 나쁘락이 아니라 깡 독하게 마음 먹고 했어요. 공부만 뒤지게 했어. 여기까지 올랐어. 그런데 나는 내신하고 안 맞아. 내신하고 일단 난 존나 안 맞아.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는 상위 5%에서 한 10% 왔다 갔다 하는 성적인데 항상 내신은 씨발 반 10등이야.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냐? 고2가 딱 돼서 이제 맘 잡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반이 제일 꼴통반이야. 그것도 짜증나는데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막 쉬는 시간이고 밥 먹는 시간이고 급식 시간이고 나도 급식 먹었어요. 공부 존나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꼭 반 한 15등, 20등, 막 25등 하는 새끼들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그래. 야, 너는 공부는 전교 1등처럼 하는데 반 10등이냐? 이러고 가, 씨발 새끼들이 승질나게. 근데 처음에는 몇 좀 듣다가 짜증나더라고. 근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 학교 선생님 수업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애 새끼들 공부하는데 씨발 방에 존나 대고 존나 떠들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야자 시간이면 그렇게 떠들어 개씨야. 죄송해요 욕해서. 나도 모르게 확 올라왔어. 그냥 때려쳤어요. 고등학교 2학년 9월 달에 때려쳤어. 그래서 이 성적은 계속 유지가 됐는데 고2 9월 달에 때려치고 씨발 디아블로2가 나왔네. 죄송해요. 디아블로2를 2월 달까지 했어. 미안해. 근데 이게 니네도 이러지 않냐? 나는 그랬어.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부터 우리 때는 재수종합반이 3월부터 시작이었어요. 대성학원에 들어갔어. 대성학원 지금도 그 붙이냐? 빌보드인가 뭔가? 길보드인가 뭔가? 돼가지고 다 붙이잖아. 아니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나도 좀 넣어보고 싶어. 근데 우리 반이 제일 못하는 반이었고 우리 반이 한 명도 거기에 이름을 못 올렸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쭈구리로 이제 살았는데 그때 나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어차피 주변의 관계가 다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공부만 한 거야 그냥 진짜. 그러니까 어떤 날은 무건수행이야. 어떤 날이 아니야. 어떤 주는 무건수행이야. 토요일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말 한마디라도 했나? 말 한마디도 안 한 주가 있는 거야 진짜. 그럴 정도로 공부만 했어. 근데 참 감사했던 게 솔직히 국영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영수는 보통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종반에 3명이 들어와. 9명이 들어오셔. 우리 때는 그리고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있어가지고 4과목 8과목이야.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진짜 존나 웃겼어. 그 유튜브 쳐보면 한국지리 문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씹어먹어. 거의 다 이기상쌤이야. 다 이기상이야 그냥. 탐구 수업만 들어오면 다 이기상이야. 존나 웃겨 그냥. 그래갖고 그냥 막 웃으면서 하는데 웃긴 건 웃기는 것보다 수업을 더 잘해. 그래서 이때 엄청 배웠어요. 그런데 성적이 계속 그대로야. 봐봐. 고1 때는 그래도 높진 않았지만 성적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고2 때부터 씨발 야, 난 반 5등이 나한테 그 얘기도 참겠거든. 왜 반 20등인 새끼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처럼 하면 난 전교 1등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개빡치는 거야. 그걸 내가 고2 내내 심지어 고3 때는 뭐 재수학원 들어갔었으니까 9월 달까지 성적이 그대로다가 딱 9월 달에 내가 5%에서 10% 왔다 갔다 한 성적이 갑자기 전국 70등이 딱 됐어요.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고3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원에 한 2번 정도 실려갔어요. 실신해가지고 공부하다가.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일어나가지고 정신 딱 차렸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엄마한테 정석 달라고 했어. 그리고 울었어. 왜 울었냐면 공부 못한 시간이 아까워서 울었어. 그럴 정도로 뒤지게 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이 진짜 한계란 게 끝이 없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나름 이제 헬창 돼보려고 이제 운동 좀 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 몸이 안 커. 안 클 수밖에 없어. 한계까지 운동을 안 때려 박으니까. 근육 크는 거 간단해요. 한계까지 때려 박으면 돼. 방법 제대로 알고. 운동하고 똑같다니까. 방법 똑바로 알고 한계까지 때려 박으면 성장해. 공부도 똑같아요. 방법 똑바로 알고 한계까지 때려 박으면 성장하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방법은 굉장히 똑바로 됐어. 일단 이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방법은 하나예요.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50일은 그냥 갈아 넣어. 방법 없어 그냥. 잠은 줄이지 마. 체력 꺾이면 정신력 꺾이면서 다 꺼져. 다 꺾여. 유지가 안 돼. 잠은 줄이는 거 아니야. 이해해주고 싶었어. 왜냐하면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걔가 평균 4등급이야. 근데 자기는 의대를 가고 싶대.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의대는 5, 1등급 맞아야 되는데 어차피 못 갈 것 같대. 그래서 나는 그냥 적당히 3등급인 대학들을 수시를 다 썼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니? 여러분 4등급짜리가 1등급 안 되면 실패니? 난 그걸 모르겠게. 4등급이 2등급 되면 실패니? 4등급이 3등급 되면 실패니? 다 성공이야. 얘는 상금 100억, 얘는 상금 10억, 얘는 상금 1억, 얘는 상금 빵원이야. 근데 뭐래? 목표가 5, 1등급인데 5, 1등급 되기 힘들 것 같아서 안 하겠대. 이게 내년에 성인 되실 분이 하실 얘기입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세상은 오징어 게임이야. 세상은요 1등 아니면 그냥 다 뒤지는 겁니다. 근데 수능은요 여러분이 한 만큼 보상이 있다니까. 한 만큼 100% 비례하진 않아. 근데 보상이 커질 확률이 점점 평균 여기에서 정규분포가 올라가는 거라고. 지질이 나쁜 놈은 여기 있겠지 여전히. 하지만 한 번 더 하면 여기로 오겠죠. 재수삼수는 그래서 하는 거야. 뭔가 바뀔 것 같고 올릴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미 재수 선생님 저 재수하고 있는데 알겠어. 한 번 더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잘 들어. 재수삼수는 언제 하는 거냐? 여길 때 하는 거야. 근데 걔도 확률이 여기 나올 확률이 또 2분의 1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좁혀지겠지. 이게 재수한 이유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이걸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끌어올려지겠어? 여러분 세상 일은 너무나 단순해. 우리가 원하는 것 정답은요 딱 정해져 있다. 근데 우리 현실이 여기잖아. 분명히 여기로 가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 근데 인간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이거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되겠어? 안 돼. 여러분 정답은 여기 있다니까. 정답을 가는 길을 찾아서 가셔야 되는데 그냥 이건가? 이러고 있다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 물론 어쩌다가 씨발 눈 감고 던졌는데 맞겠지. 그럼 유튜브 각이지 이제. 제발 좀 이상한 데 어그로 끌리지 마. 절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누군가한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정답은 하나고요. 나의 현실에서 분명히 정답까지 가는 길이 존재해. 가는 거야. 찾아서. 힘들어도 가는 거야. 왜? 지금 순간순간 힘든 것보다 얘 안 돼서 괴로울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얘기를 50일이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50일 안 남아도 가능하니까 하는 거야. 작년 같으면 6월, 9월에 이 얘기하고 그냥 끝내. 왜? 답이 없어. 올해는 그래서 홍보도 거의 안 해. 그냥 안 했어. 왜? 새로운 애들 오면 어떡해. 걔네들 내가 1등급 만들어놔야 된다. 존나 힘들어 진짜. 못하진 않아. 근데 솔직히 난 지금 서 있는 것도 힘들거든. 진짜로. 제대로 못 걸어요. 인대 나가가지고. 오늘 밥 한 끼도 못 먹었어. 목은 이미 다셨고 말할 때마다 혀에 혓바늘이 까슬거려가지고 너무 아파. 목도 이미 갔어. 내 목표는 딱 하나야. 수능 날까지만 버티자야. 이 텐션으로. 이 의지로. 이 노력으로.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올해는 코로나야. 예년 같으면 이 시점에는 거의 답이 없어. 아니면 내가 진짜 더 존나 가다가야 돼. 근데 이제는 답이 있어. 40일이야. 제발 하세요. 제발 하세요.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야. 나머지 40%, 30% 하시라고. 안타까우니까.